심리학자 조나단 프리먼은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볼 때 그 사람이 좋은지 싫은지 판단이 단 100m초 안에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냐면 눈을 깜빡였다가 뜨는 속도보다 빠른 거예요. 뇌를 촬영해 봤더니 이미 무의식에서 판단이 끝나 있었다는 거죠. 저 사람이 싫어. 왜? 말투가 거슬리잖아. 아, 그리고 눈빛도 좀 별로야. 이게 다 판단이 끝난 이후에 붙인 거라는 거죠. 결론이 먼저였던 거예요. 근데 반대로도 똑같아요. 소개팅에서 처음 봤는데 왠지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좋냐고 물어보면 예뻐서, 목소리가 좋아서, 키가 크니까. 근데 그 이유들이 사실 나중에 붙인 거라는 거죠. 이걸 심리학 용어로 할로 효과라고 합니다. 무의식에서 좋다는 결론을 먼저 내고 이유는 그 다음에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뇌 안에는 재빠른 감성이와 이성이가 있는 거죠. 감성이가 먼저 좋아, 싫어를 결정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성이가 그게 왜냐면 이러기 때문이야 라고 설명을 붙여줘요. 근데 우리는 평생 그 설명이 진짜 이유라고 믿고 살거든요. 그 사람이 싫은 이유가 100개라도 그 이유들이 진짜 원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해보세요. 딱히 뭐가 문제라고 설명하기도 애매한데 그냥 그 사람이 싫다. 그 사람 얘기만 나와도 나도 모르게 감정이 확 올라온다.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든 건 그렇게 미워하는 내 자신이 더 싫다. 세 개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세요. 저도 사실 10년도 넘게 지난 일이었는데 그 사람을 우연히 마주쳤을 때 몸이 자동으로 먼저 반응하더라고요. 근데 이 해결 방법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랑은 완전 반대더라고요. 진짜 계속 눈에 보이는데 너무 싫네. 어떡하지? 그래도 먼저 말 걸어보고 그러려니 이해를 좀 해볼까? 너무 잘 안 되는데 싫은데 어떡하지? 노력해도 그 사람이 싫은 건 여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의미가 숨어져 있어요. 바로 지금 나는 그 사람한테서 무언가를 받으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닌데요? 진짜 나는 그 사람 자체가 싫은 건데요? 인정을 받으려 하거나 사과를 받고 싶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는 걸 보고 싶거나 형태는 다 달라도 다 받으려는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나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사람도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자기 방식대로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나도 원하고 그 사람도 그걸 원하니까 둘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설득하고 압박하고 밀당하고 이게 다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리얼리티 트랜서핑에서는 이걸 내적 의도라고 부릅니다. 내가 원하는 걸 상대방한테서 이끌어내려는 의도. 쉽게 말해서 내 맘대로 됐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이 커질수록 그 사람은 더 멀어지고 나는 더 힘들어진다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줄다리기랑 되게 비슷해요. 내가 세게 당길수록 상대도 세게 버티잖아요. 근데 내가 줄을 놓는 순간 상대는 중심을 잃어버리는 거죠. 반대로 이 힘을 아예 없애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비드 호킨스는 저항이 바로 그 감정을 계속 유지시킨다고 했습니다. 흰곰을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하자마자 흰곰밖에 떠오르지 않잖아요. 그 사람을 그만 미워해야지, 그만해야지 하면 할수록 더 생각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에너지가 뒤틀린 채로 살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자꾸 비껴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뭔가 될 듯 말 듯한데 잘 안 되네. 에너지가 균형적으로 흐르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당겨지는 느낌이 들어요. 마치 고속도로 탄 것처럼요. 근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에너지로 뒤틀려져 있으면 비포장도로를 애써 가는 것처럼 자꾸 막히는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리얼리티 트랜서핑이 질문 자체를 바꿉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바꿀까에서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가 로요. 연애에서도 똑같아요. 상대방이 나를 더 좋아하게 만들고 싶어서 밀당하고 일부러 질투를 유발하고 이게 다 나의 내적 의도인 거죠. 근데 여기서 질문을 바꿔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걸까?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주려는 마음으로 바꾸는 거죠. 리얼리티 트랜서핑에서는 이걸 프레일링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전에 트랜서핑 시리즈에서도 나왔던 중요성 낮추기, 잉여 포텐셜이랑도 연결이 됩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너무 강하게 원하면 원할수록 중요성이 올라가고 긴장되고 관계가 더 뒤틀리는 거거든요. 반대로 상대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순간 내 중요성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면서 관계가 편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뭔가 마음에 안 들면 받으려는 의도입니다. 근데 그 사람 안에서 뭔가 하나를 찾아서 거기에 집중하면 주려는 의도예요. 그리고 신기하게 이 방향을 바꾸는 순간 내가 바꾸려고 했을 때는 꿈쩍도 안 하던 그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막상 그렇게 하려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사람한테 맞춰줘야 되지? 저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닌가? 근데 이게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거든요. 그리고 무조건 퍼주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퍼주다가 내가 먼저 쓰러지면 정말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와튼스쿨 최연소 교수로 임명된 애덤 그랜트는 성공과 실패에 대해 3만 명을 연구했습니다. 성공 사다리 맨 아래에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기버였어요. 주는 사람이 가장 많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전이 있어요. 성공 사다리 맨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또 기버였어요. 기버가 가장 많이 실패하면서 동시에 가장 크게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차이는 딱 하나였습니다. 자기 자신도 기부의 대상에 포함시키는가 아닌가. 자신을 소진시키면서 주는 기버는 실패한다는 거죠. 근데 나도 지키면서 주는 기버, 이 사람들은 줄 때 나름의 기준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소진되면 더 이상 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를 먼저 채우고 준다는 거죠. 이게 과연 이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지속 가능하게 주는 방법이 아닐까요? 근데 나를 지키면서 주려면 딱 한 가지 먼저 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감정 자체를 제대로 봐야 하거든요. 그 사람이 미운 감정이 사실 그게 진짜 분노가 아닐 수 있어요. 심리학자 가트맨 연구를 보면 분노 아래에 취약한 감정들이 더 숨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수면 위로 보이는 건 분노인데 수면 아래 무의식에는 상처, 두려움, 무시당한 아픔들이 있거든요. 분노는 그저 빙산의 일각이었던 거죠. 어쩌면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기대했던 무언가가 무너진 자리에 남은 감정일 수도 있어요. 그게 무의식에서 분노로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감정을 가진 내가 잘못된 게 아니었던 거죠. 사람은 누구나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감각들을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가 다 나를 좀 중요하게 봐줘 라고 외치고 있거든요. 그게 무의식에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프레일링은 반대로 가요. 아, 너 정말 중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먼저 저 사람을 중요하게 봐주는 거예요. 상대가 이야기할 때 진짜로 들어주고 상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기억하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오히려 나한테 관심을 갖거든요. 다들 자기 자신만 중요한 세상에서 나를 알아주잖아요. 바딤 젤란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중요성을 높이는 게임을 멈추고 상대방의 중요성을 높여주는 게임을 하라. 호혜성은 내가 줬으니까 너도 줘 라는 암묵적인 거래가 될 수 있어요. 프레일링은 다릅니다. 나는 네가 원하는 것을 실현하도록 도울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의 목적도 실현되는 거야. 거래가 아니라 관계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거죠. 나 자신이 배제된 해결책은 대부분 효과가 없습니다. 인생이 흔들리는 시기일수록 모든 질문의 시작점은 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한테 주려는 마음을 낸다는 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으려는 에너지를 내려놓는 것 자체가 이미 나를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이걸 알면서 실제로 그 감정을 내려놓는 게 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정말 머리로는 알아도 몸이 전혀 따라주질 않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때 전학을 가서 왕따를 당한 적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일진들은 아니었고 세 보이길 원하는 그룹이었는데 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더라고요. 야, 너네들 김메리랑 놀지 마. 놀면 너네들도 왕따 당한다. 보통 여기까지 들으면 뭔가 이유가 있겠지. 왕따 당한 사람들은 꼭 이유가 있더라 싶을 수 있겠지만 저는 전학 간 그 첫날부터 갑자기 영문도 모른 채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정확히 한 1년 정도 지속됐는데 정말 밥도 못 먹고 다시 친구가 많았던 원래 학교로 돌아가야 되나? 고민할 정도였어요. 원래 학교 다닐 때 꽃이 매점 가는 거잖아요. 그때 옥수수빵, 피자빵? 이런 게 유행이었는데 저는 매점을 못 가게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더 성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일단 저는 그때 아는 사람도 없고 부모님한테는 걱정 끼쳐드릴까봐 이야기하지도 않고 혼자 삭히면서 1년이 넘는 시간들을 참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너무 미운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흐릿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또 진짜 운명의 장난처럼 어느 날 직장 근처에서 운동을 하러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딱 그때 왕따 주동자를 딱 마주친 거예요. 중학교가 있었던 동네랑 또 전혀 다른 지역이었고 이미 성인이 됐고 10년도 넘게 지난 일이라서 상식적으로는 아무 느낌도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저는 호흡이 가빠지고 뭔가 하늘에서 저를 통째로 누르는 것 같은 압박감이 들더라고요. 그때 딱 느꼈어요. 나의 그 미워하는 마음 자체가 그렇게 오래 남아있었다는 걸. 근데 또 시간이 그렇게 지났는데도 반항하는 제가 그때 너무 싫더라고요. 뭔가 스스로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그때 제가 그 감정을 없애려고만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방향을 바꿨어야 했구나 싶더라고요. 그 방향이 뭘까요? 프레일링이더라고요. 프레일링은 리얼리티 트랜서핑에 나온 슬라이드랑은 다르게 결과를 상상하는 게 아니에요. 슬라이드가 이미 원하는 것을 가진 상태를 상상하는 거라면 프레일링은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의도를 바꾸는 거죠. 지금 이 순간 그 사람 앞에서 어떤 의도를 갖느냐가 핵심이거든요. 마치 강물을 거슬러서 노를 젓고 있었던 거죠. 방향을 바꿨더니 강물이 나를 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상대의 내부 의도를 파악하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실현하도록 돕는 과정에서 내 목적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다. 상대가 원래 가지고 있는 방향과 내가 원하는 방향을 같은 쪽으로 정렬시키는 것이다. 근데 이걸 알기만 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니까 오늘 자기 전에 프레일링 치트키 이거 하나만 해보세요. 메리 다이어리 쓰고 계신 분들은 작성해보셔도 좋습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질문 하나를 바꾸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는데?가 아니라 저 사람은 지금 뭘 원하는 사람일까? 그리고 그 사람한테서 딱 하나만 찾아보세요. 이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인정인지, 자유인지, 안정감인지 억지로 공감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관찰하는 거예요. 그 관찰 하나가 내 내부 의도를 외부 의도로 바꾸는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받으려는 의도를 내려놓고 이 사람을 위한 질문으로 전환하면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한 번에 바로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그 마음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그때마다 돌아올 프레일링 치트키가 생겼으니까요.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해결된 겁니다. 오늘 내용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싫은 감정은 사실 나의 내부 의도의 기대치가 무너진 자리에 남은 거예요. 그걸 없애려 할수록 커지고 방향을 바꾸는 순간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프레일링이에요. 겟에서 기브로, 받으려는 의도에서 주려는 의도로. 그리고 이게 무조건 퍼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나를 지키면서 줘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원하는 것을 빼내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원래 원하는 것을 실현하도록 도와라. 그러면 상대의 내부 의도가 당신의 목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당신이 원했던 결과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좋아하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받으려는 내 의도를 그저 내려놓는 겁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내 현실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게 되니까요. 내 무의식이 만들어내는 패턴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세요. 어쩌면 우리는 그 사람보다 그 감정을 붙잡고 있는 자신에게 더 지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내려놔도 괜찮아요.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서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거든요. 바로 그 순간 그동안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얽혀져 있던 내 에너지들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올 거예요. 메리 치트키를 소중한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내가 보낸 좋은 에너지는 다시 나에게로 돌아올 겁니다. 인생을 숙제가 아닌 축제로 살기 위한 더 많은 콘텐츠로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